3월 7일 본주님이 등잔 조명덕에게 쌀 2바가지와 엿을 주며 말하였다. 집에 가서 지우왕 대접하라. 대략 살펴보건대 여기서 지우왕이란 바로 옛 치우천왕을 가리켜 이른 듯하다. 치우천왕은 인류 최초로 갈루산, 지금의 왕해도 수룡산에 수금을 취하여 연장을 만들어낸 동이의 군장이다. 그는 또한 이 쇳가루를 녹여 칼과 갑옷, 투구, 모극 등의 병장기를 만들어 중국을 정벌한 병선이기도 하다. 그가 비로소 갑옷과 투구를 만들어 사용함에 당시 사람 중국인들이 알지 못하고 구릿의 머리와 무쇠 이마라 했다. 는 운급이 현원기가 전하고 있다. 규원사화에 이른다. 대개 지금 사람들이 무쇠를 다루는 우두머리를 지위라 하는 것은 치우라는 발음이 잘못 전해진 것이다. 등잔 조명덕은 인정상간에 그러한 명이 있은 후로부터 매년 그날이 닥쳐오면 자신의 집에서 지우왕제를 모셨는데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이 행하고 있다고 한다. 3월 11일 본주님이 동쪽 벽에 기대어 서서 서쪽을 바라보며 등잔에게 말하였다. 나중에 보고 양식주라고 했는데 양식주더냐? 하시어 조명덕이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그저 이해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본주님이 큰 소리로 받쳐 호령하듯이 불었다. 이젠 양식 있지? 이에 조명덕이 심히 당황하여 얼떨떨한 채로 있었다. 그러자 본주님이 웃으며 다시 말하였다. 이제 괜찮아. 이는 아마도 이 당시 이 땅에 미국의 구호 양곡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두고 한 말씀인 듯하다. 3월 29일 등잔 조명덕이 보릿고개를 넘기기 어려워 본주님을 찾아뵙고 밭을 팔아야 살겠다고 풍고하였다. 그러자 본주님이 말하였다. 논밭이 내 터설이다. 팔지 마라. 어떻게 살려고. 연명만 해가면 돼. 하여 조명덕이네는 밭을 팔지 않고서 한때 곤란한 생활을 이겨냈는데 근래에 이르러서는 그 밭이 상당한 값어치 있는 땅이 되었다. 4월 6일 인정상가는 추종자들을 모아놓고 객귀를 물리치는 공사를 행하였다. 여기서 객귀란 바로 부처나 야소 등의 외래신을 말함인데 인정상가는 예전부터 이들 외래신을 객귀라 칭하였다. 실로 인정상간이 아니고서는 아직까지 아무도 하지 못했던 말이다. 다만 그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객귀들을 물리치는 공사를 행하였는지는 자세히 전해지지 않는다. 필자가 여기에 적어나가는 행록은 대개 당시 측근자들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무릇 인정상간의 말씀을 기록한 어록 중에는 당시 주위의 상태는 전혀 기록하지 않고 그 말씀만을 기록한 대목이 많다. 때문에 지금 쉽게 풀이하기 어려운데 더욱이 그가 신명계의 일을 말씀한 데 이르러서는 더욱 난해하여 감히 한마디의 말을 덧붙일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하의 몇몇 기록들도 대개 그러한 예이다. 4월 27일 등잔에게 본주님이 큰 문어 한 마리 구해 와라 하며 명대로 봉행하였다. 5월 1일 본주님이 측근에게 정 죽은 신명이 약방에 있으니 잘 찾아 대답해 하고 성동댁에게는 밥을 주며 방우도 주고 와 하였다. 5월 5일 본주님이 김순덕에게 안학시 내가 내음 대접하려고 여러 날 벼루었다. 음식을 인정나라 원지방에 가져가 새집 상관진에게 참배하라 해라 하여 말씀대로 봉행하였다. 5월 7일 임재간에게 본주님이 어제 저녁 시끄러운 것 다 지나갔지 방구들 밑에서 종소리 난다 왜 이래 있나 하였다. 5월 8일 본주님이 문도들에게 임지왕 잘 대접해 하고 일렀다. 5월 9일에는 본주님이 등잔을 시켜 찹쌀과 팥을 정하늘 및 약방에 보내면서 말하였다. 임지왕 대접해 쪼물락쪼물락 하지 말고 인정 있게 해. 정하늘 및 약방에 사람 18 있지. 5월 14일 김우성 문도가 경상도에서 온 상관진 4명과 함께
본주님을 배우니 본주님이 이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며 말하였다. 방우 입을 해줘라. 그리고는 김우석에게 물었다. 신명 대접 배밭에서 할란가 방우집에서 할란가. 이에 김우석이 대답하였다. 내일 새벽에 하렵니다. 법방에도 한상 차려놓아. 5월 20일 본주님이 김우석에게 말하기를 배나무를 담 밑으로 한 바퀴 돌려 심어라 하였다. 하루는 본주님이 고동진, 임재관 두 문도에게 말하였다. 타고 다니는 것 있지? 앞에서 어깨에 둘이 메고 뒤에서 둘이 메고 그런 거 있지? 하여 두 사람이 예 하고 대답하자 본주님이 다시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쓸데가 있으니 만들어라. 하여 두 사람이 물러가 목재를 구해다 가마를 만들었다. 그리고 본주님께 분부하신 것을 만들어 놓았음을 고하였다. 그러자 본주님이 뒷날에 쓸 일이 있다는 듯이 말하였다. 잘 간직해둬. 본주님이 이 규환에게 말하였다. 제 지낼 장을 보아와. 한데 이 규환의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다. 어디서 마땅히 변통할 데도 없었다. 그래서 심히 근심하다가 별 수 없이 큰 댁을 찾아갔다. 본시 그의 큰 댁에서는 그가 인정상간의 문화에 드나드는 것을 참으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래서 조카 며느리까지도 그를 보며 늘 비웃기만 하던 터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조카 며느리의 태도가 완연히 달랐다. 그를 보더니만 마당에까지 뛰쳐나와 급진히 인사를 하고 맞이해 드리는 것이었다. 하여 이규환이 심히 괴이쩍게 여기고 그 연유를 묻자 그 조카 며느리가 대답하였다. 어젯밤 꿈에 온몸에 광채가 나고 머리에 별표 모양이 있는 신선이 나타나 숙부님이 오시면 장볼 돈을 드리라는 현몽이 있었습니다. 이에 리규환이 사정을 말하자 조카 며느리는 당장에 쌀을 퍼내어주고 반지를 빼어서 주었다. 하여 그가 장을 보아가지고 그 조카 며느리와 동행하여 본주님을 배우니 본주님이 인사를 받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때 그 사람하고 아른체를 하였다. 5월 21일 본주님이 문도들에게 음양 편판 땅 하늘 잔치를 행하신다 하고 말하였다. 5월 27일 임재관이 본주님께 여쭈었다. 경상도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자 본주님이 그에게 이르기를 여러 상관진에게 훈교 말해주고 말 조심하고 땅속 토항일을 잘 알아야 잘 산다고 해 하고 이어서 잡수를 안 해야지.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있어. 그러니 마음 잘 쓰라 해 하였다. 이에 임재관이 머리를 조아려 대답하기를 예, 우리 상관진들이 일체 진심으로 어른의 뜻을 받들어 모시렵니다 하였다. 그리고 나서 임재관은 본주님의 표정을 살폈다.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언제 좋은 세상이 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는 경상도 도우들이 항상 궁금스럽게 여기는 바이기도 했다. 그래서 임재관은 이번에 경상도에 가서 그들을 만나게 되면 어른께 들은 바를 전해주고자 했던 것이다. 한데 그가 미처 말을 꺼내기도 전이었다. 그런 거 알면 안 돼. 모두 마음에 있어. 어느 날 본주님이 이규환을 불렀다. 그가 본주님에게 가니 본주님은 재물 한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너의 처 진봉래 제사 지내주어라. 이에 이규환이 즉시 제사를 지내고자 하였다. 그는 벌써 옛 아내의 따스한 정을 그리며 빨리 술잔을 바치려고 제상 앞으로 다가들었다. 그러자 본주님이 말하였다. 아직 안 왔으니 좀 기다렸다 해라. 이에 이규환은 잠시 기다렸다가 본주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를 지냈다. 인정상가는 고 동지민의 집을 내응집이라 이르고 옷감과 음식 등을 보내주며 이 땅 어디엔가 살고 있을 내응을 항상 보살폈다. 7월 15일 임재관에게 광목 한 피를 주며 말하였다. 내응상간 두루마기 안감하고 입을 안감으로 쓰라 해라. 그리고 김유덕에게는 고구마 한 까마니를 주며 말하였다. 내응과 같이 있는 사람과 나누어 먹게 해라. 8월 2일 등잔에게 본주님이 말하였다. 돼지가 평안도로 다 같이 그리고 흰죽을 끓여 약반, 내응집, 지우왕 대접하라고 담아주었다. 이는 아마도 3년여에 걸치 그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나고
인민군이 평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잃은 것인 듯하다. 10월 2일 등잔에게 쌀을 내어주며 말하였다. 낫 하얀 내응 아들 하나이고 또 하나 하고 둘이 실컷 먹겠지. 인정상가는 추종자들이 어느 종교인들처럼 주문이나 괴이한 방법으로서 공부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다만 수련하라는 말씀만 하였다. 그러므로 임재관은 어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그 동정을 살피어 기묘한 수련법을 장안해내었다. 그리고 본주님께 알리지도 않고 몇몇 도우들과 함께 금산사 부근에 누른골에 가서 은밀히 정신수양을 하기 시작했다. 한데 이튿날 인정상가는 좌우에 있는 추종자들에게 정신수양을 하고 있는 임재관을 비롯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말하였다. 그 사람들 지금 거기에서 마음 바르는 의원 공부를 하고 있지. 그러면서 그 위치를 알려주고 음식과 과일 등을 보내주라 하였다. 이로부터 인정상간의 문화인들은 그 수련법을 가리켜 마음 바르는 의원 공부라 했는데 그때 그 공부를 한 사람들이 대개 고치기 어려운 고절을 지닌 자들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21일에 수련을 마치자 그 고질이 깨끗이 나았고 정신이 다 상쾌해졌다. 그 중에 경산사람 조용진은 곱사등을 폈고 최석기는 산증이 치료됐다. 다만 정읍사람 최동환은 어려서부터 골수염을 앓아 한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쩔른발이었는데 함께 수련을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이에 같이 수련했던 도우들이 그에게 위로하여 말하였다. 자네 다리는 비록 이번 수련으로 치유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어른을 더욱 믿고 따르면 괜찮을 것이네. 이날 최동환은 자기 집에 돌아와서 혼자 마음 바르는 의원 공부를 계속하였다. 사흘 후 골수염을 앓았던 다리의 발등이 아무런 통증도 없이 멀겋게 부어올랐다. 그러자 그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수련을 멈추고 뒤안에 있는 대밭으로 들어갔다. 산증, 아랫배와 불알이 붓고 아프며 오줌이 잘 내리지 않는 병, 그리고 가느다란 대가지를 끊어 칼로 그 끝을 날카롭게 깎아 부어오른 발등을 찢으니 한 사발가량의 고름이 솟구쳐 나왔다. 한데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했고 한참 후에 보니 상처도 없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로 최동환은 그 골수염이 완전히 치료되어 수십 년 동안 편안히 살 수가 있었다. 최동환은 노년에 든 최근에 그 골수염이 재발하여 죽었다고 한다. 이보다 먼저 있었던 일이다. 최동환의 부인 한조이는 본래 최영단과 같이 이반면 진등마을에서 자랐다. 그의 부모 역시 영단의 아버지 최선비가 그랬던 것처럼 대동아 전쟁터로 끌려갈 염려가 없는 최동환에게 딸을 시집 보냈다. 한데 이들 내외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다. 때문에 한조의 여인은 인정상간의 음덕으로 아기를 얻고자 하여 몇 달 동안 인정상간 때 부엌키를 거들어주며 기숙하고 있었다. 그때 남편 최동환은 임재관, 고동진 등과 함께 정신 공부를 한다고 도방을 차려놓고 수련하는 중이었다. 그때의 정신 공부는 마음 바르는 의원 공부법이 나오기 훨씬 전이었으므로 정성과 청결만을 중히 여기는 것이었다. 한데 인정상간이 어느 날 밤중에 한조의 여인을 남편한테 가서 자라고 내쫓았다. 밤중에 느닷없이 쫓겨난 그녀는 별 수 없이 도방 앞으로 가서 서성거렸다. 이에 도생들은 그 정황을 대강 짐작하고 따로 이들 부부의 방을 차려줬다. 그러나 최동환은 한밤중인데도 그 불편한 다리를 절름거리며 자기 집으로 달아나 버렸다. 이에 한조의 여인이 다시 인정상간 댁에 들어가 잠을 자려 하자 인정상간은 그를 또 밖으로 쫓아내 버렸다. 그러자 그는 할 수 없이 이웃집에서 자고 이튿날 다시 인정상간 댁에 들어갔다. 인정상간은 그를 보더니만 수상 같은 호령을 하고 마당에 들어서지도 못하게 하였다. 이에 그는 크게 놀라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후로 이들 부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다. 그때 태어난 아기가 최종호라는 사람인데 지금 부산에 살고 있다. 11월 13일 김순덕에게 본주님이 말하기를 내응집에 팥죽 끓이라 해 하고 이어 팥죽을 끓여 먹어야 속히 해동해 하였다. 그 당시 겨울 날씨는 지금에 비하여 훨씬 추웠다.
땅이 2자씩이나 얼었고 눈이 내리면 허술한 집이 무너지기 일쑤였다. 인정상가는 장차 땅하늘이 얼지 않는 시대가 바로 자신의 리상이 실현되는 인정세상이라 하였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핫옷을 입지 않고 소미불을 덮지 않은 고행으로서 그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였다. 때문에 날이 추우면 헐벗은 사람들의 생활을 근심하였고 무도한 자들의 행위를 나무랐다. 밭중은 먼 옛날 동방 구이족 중에 풍의의 군장이었던 복지씨의 후예인 공공씨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 공공씨에게는 악질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전하지 않고 그저 부제자라고만 전한다. 그 부제자는 온갖 악한 일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감행하는 사람이었다. 인하여 사람 좋은 공공씨도 무던히 속을 썩였다. 아버지이자 한나라의 군장이신 공공씨를 대함에도 두렵게 여기지 않는 그 부제자가 단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붉은 팥이었다. 그는 붉은 팥만 보면 멀리 도망했고 가까이 오지 못했다. 18. 탄핵을 선포합니다.